트렌드 코리아 2025 6개월 이내의 변화 사이클을 유행이라고 합니다. 1년에서 5년 사이 동안 일어나는 변화를 트렌드라고 합니다. 10년 정도의 주기로 변하는 것을 메가 트렌드라고 합니다. 쉬프트는 보통 학자들이 변화를 이야기할 때 쉬프트가 이동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바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0년 정도의 변화가 한 번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2025년의 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스포츠나 선거와 같은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2025년은 뱀의 해입니다. 뱀은 다산과 재물을 의미합니다. 환경 적응력에 굉장히 뛰어나며 후각이 예민하고 열을 감지합니다. 눈이 발달하여 어둠 속에서도 잘 보인다고 하네요. 모든 감각기관을 총동원하여 살아가는 동물이 뱀입니다. 2025년 트렌드 코리아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스네이크 센스입니다. 모든 감각을 총동원하여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5 첫 번째 키워드는 옴니보어입니다. 옴니보어는 잡식성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여러 가지의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일컬어 옴니보어라 표현합니다. 특정 대상만이 아닌 모두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명품을 사는 사람들이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물건을 사고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 가면 부모님 나이대가 예전에 비해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40세 이상의 출산율이 늘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이 말은 이제 20대, 30대만 유아용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옴니보어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개방성, 유연성, 높은 문화자본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모든 전제를 원점에 두고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고 탈세대 인류, 페레니얼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즉 한 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끝이 아니라 계절이 바뀌면 다시 싹을 틔운다는 의미입니다. 옴니보어는 스포츠 관중의 증가, 사회적 알람의 오류, 나이 역전, 경계가 사라지는 젠더 등 경계 없는 소비자의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아보아입니다. 아보아는 아주 보통의 하루의 준말입니다. 소확행마저도 지친 사람들이 그저 오늘 하루를 무탈하게 보낸다면 그것만으로 감사하다는 의미입니다. 있지도 않은 행복을 과장하고 자랑하기 위해 굉장히 피로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냥 보통의 하루를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일상의 회복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확실히 소확행의 계보를 잇는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를 즐기라고 하는 컨셉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것들을 찾아가자는 의미에서 소확행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이젠 그 소확행마저도 힘들다는 것인데 요즘 한창 인터넷 밈이자 유행어인 원형적 사고, 흥민적 사고를 통해 초긍정적 생각을 많이 하는 것도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토핑 경제입니다. 본품보다는 토핑에 오히려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것은 싫다. 나만의 소비를 추구한다. 공장에서 찍어낸 기성품보다 취향대로 조립할 수 있는 소비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최고보다 최적, 나에게 딱 맞춘 토핑입니다. 화장품을 살 때도 지성이냐 건성이냐가 아닌 본인에게 정확하게 맞는 컬러 코드로 찾고 가장 비싸고 좋은 상품보다 본인에게 딱 맞는 상품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와 같은 수많은 조합을 제안하는 것이 인기입니다. 그리고 완성형보다 수시로 바꿀 수 있는 변형이 인기입니다. 모듈형 소파, 모듈형 자동차, 모듈형 주택과 같이 그때그때 목적에 맞춰 변형이 가능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페이스테크입니다. 기계가 사람의 얼굴을 흉내내고 표정을 읽어내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이 반영된 형태의 트렌드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터페이스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포던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중개형이라고 한다면 어포던스는 직관형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의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로봇에게 표정을 입혀 감정을 나타내고 사람의 표정을 읽어내 기분을 알아채며 고유의 표정을 만들어내 자신에게 맞는 메이크업이나 헤어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무해력입니다. 작거나 귀엽거나 서툴지만 순수한 것들이 사랑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해롭지 않고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며 굳이 반대하거나 비판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행하는 단어로는 앙증 깜찍 무해력, 귀염뽀짝 무해력, 순수대충 무해력이 있습니다. 요즘 핫쇼핑 살리오 같은 작고 귀엽고 순수한 캐릭터들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인기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사격 은메달리스트인 김혜지 선수가 무해력의 대표 아이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얼음처럼 차가운 킬러가 귀여운 코끼리 수건을 들고 다니면서 화제가 된 것입니다. 무해력을 기반으로 카카오 이모티콘 샵에서는 멋진 이모티콘보다 대충 삐뚤삐뚤 그린 이모티콘이 더 인기라고 하네요. 이것은 요즘 아무리 해도 좁혀지지 않는 격차감, 그리고 디지털 피로도에 의한 것으로 공동체가 상처를 받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나에게 무해한 것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는 그라데이션입니다. 한국 문화와 세계 문화의 경계가 흐려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문화와 문화가 섞여 그라데이션 형태로 색이 점점 흩어져 새로운 경계로 넘어가는 중간에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여 충북 음성에는 외국인 비율이 16%, 안산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97.4%가 다문화 학생이며, 다문화 학생 30% 이상이 넘는 학교가 전국 350개가 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도 서울 로보틱스의 임직원 55명 중 23명이 외국인이며,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이 78%를 차지합니다. 다음으로 문화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여 몽골에는 우리나라의 동탄 신도시처럼 만들어 놓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몽탄 신도시라고 부르며, KFC가 원래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지만 지금은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이라 불린다고 합니다.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뷰티 체험 중심의 한국 체험이 굉장히 늘고 있으며, 23년 의료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의 수가 60만 명을 넘겼습니다. 특급 호텔, 백화점에 이어 병원이 3위라고 하네요. 이처럼 이제는 외국인이 관광이나 유학으로 잠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해외 전문 인력이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이민자 비율이 1%가 늘면 5년 후 국내 총생산이 1%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가 늘면 경제 성장률이 5%가 증가한다는 것인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 성장률이 1.3%로 뉴노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수용력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는 물성 매력입니다. 특정 대상에 경험 가능한 물성을 부여함으로써 손에 잡히는 매력을 지니게 만드는 힘, 이것이 물성 매력입니다. 콘텐츠의 물성화, 스크린을 찍고 나온 콘텐츠라 하여 VR 첨단 기기 등을 활용하여 가상 공간에서 활동하는 차세대 아이돌이 트렌드 지수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브랜드의 물성화, 손에 잡히는 브랜드의 가치라고 하여 선양 소주에 빠진 고래를 만나는 여정으로 3주 동안 17,800명이 참가하였다고 합니다. 그 밖에 화장품 미샤의 팝업 스토어, 마르디 맥그르디 복합문화공간, 시몬스 테라스가 농가와 협업한 파머스 마켓 등이 있습니다. 기술의 물성화, 물리적으로 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LG전자의 최신 기술이 접목된 LG 스마트 코티지 이로운 집을 보면 이제 집도 전자제품으로 판매하는 시대가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 문화의 물성화, 일하는 공간을 보면 그 기업을 알 수 있듯이 기업의 사명이나 철학을 어떻게 물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JYP 신사업 건립 설계 공모전,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의 더 큰 집, 현대건설의 임직원 전용 패딩 점퍼 제작과 같이 가치와 철학을 물성화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재밌는 물성 매력의 예를 들면,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릴 때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현금을 직접 드리는 일이 줄어들다 보니 이제는 우체국에서 직접 봉투에 담아 용돈을 배달해준다고 합니다. 가치는 같지만 느낌이 다르겠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훨씬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변화 속도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물리적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덟 번째 키워드는 기후 감수성입니다. 기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 또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구온난화 시대는 끝나고 지구가 끓는 시대로 접어들었죠. 장마 대신 우기라는 표현을 쓰고 날씨 불문의 레이닝 룩이 유행을 하며 날씨 보험이라는 것도 생겨났습니다. IPCC 즉 국제기후협약기구의 6차 보고서에서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2025년이 정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제는 동남아 과일도 국내에서 재배가 되고 있으며 여행지가 열대 해변 휴양지의 인기가 줄고 서늘한 지역을 찾는 쿨케이션이 대세입니다. 이처럼 기후에 대한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미리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프레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미래 생존 전략을 고려하는 재난 대비 음식 및 장비를 수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동결건 조식품, 비상식량 키트, 최후의 날 킬키트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비즈니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말 기후 문제는 앞으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닥쳐올 문제입니다. 아홉 번째 키워드는 공진화 전략입니다.
컨버전스, 협업, 융합 이런 개념으로 설명되던 키워드를 공진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호 연결성이 높은 사업끼리 손을 잡는 경제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사용하는 리모컨이 서로 호환되게 하는 방법을 예로 들 수 있고 현재 적과의 동침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삼성전자, GE, 하이얼, 일렉트로록스 등 14개의 글로벌 기업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공진화 사례로 식물과 곤충들의 협력을 볼 수 있습니다.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마다카스카르 섬에서 꿀 주머니가 매우 긴 난초를 발견하는데 이를 통해 꿀을 빠는 주둥이가 매우 긴 곤충이 존재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실제로 박각시나방이라는 곤충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공진화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현재 오픈소스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진 기술을 과감하게 오픈을 하고 거기에 연결된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노코드 로코드, 다시 말해 코딩 없이 최소한의 코딩 지식만으로 개발자와 유사한 코딩이 가능하도록 작업을 간소화해서 일반인도 쉽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이버도 이제 유튜브처럼 오픈 플랫폼으로 전환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번째 키워드는 원포인트업입니다. 요즘 젊은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따라가지 못한다는 느낌. 앞으로 10년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의 고민. 커리어 패스가 아니라 커리어 컬렉팅의 필요성.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에 대한 고민. 이 네 가지가 가장 큰 고민일 것입니다. 이제는 멀티플레이어보다는 컬처핏이라고 하여 한 가지에 특화된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 아주 작은 자기 개발에 집중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포인트업의 조건은 우선 나다움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할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만 조금 더 잘해보자입니다. 학원 등록도 장기간이 아닌 작은 기술 하나를 빠른 시간 내에 익히는 것을 선호합니다. 세 번째로 변화를 위해 꾸준히 기록, 공유하는 것입니다. 다이어리를 사용한 자가 진단, 블로그에 미션밴드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기 힘든 시대에 계획을 세워봤자 그대로 될 일도 없으니 실패하지 않는 계획은 무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목표는 중요하다고 하여 이룰 수 없어도 꿈을 따르는 시대가 아니라 이루어질 수 있는 꿈만 꾸는 시대가 바로 현 시점입니다.